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이번 주 드디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 국내 증시 3거래일밖에 거래가 되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는 경계감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거래 대금 굉장히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또 악재까지 나타나면서 넉 달 만에 코스피가 2,500선을 내어주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강한 섹터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장 반도체 관련주, 화장품, 엔터 관련주, 자동차주들이 부진한 시장 속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쇼미더스탁 시즌2와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전문가님들이 드리는 여러분들께 시장 전략 그리고 내일 바로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과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전략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비드라고 3글자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다비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장중에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고민되시는 종목 너무 많으신 시장이잖아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속 시원하게 다비드 전문가님이 해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다비드 전문가님 화면으로 한 번 더 소개 도와드릴게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익 황금 비율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옆에 나와 계시네요.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반갑습니다. 뵀는데 또 네. 아쉽게도 한 주에 시작이 좀 좋지 않았던 시장이었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처져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파이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월요일부터 기대했던 그림들이 좀 잘 안 나와서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힘이 좀 많이 빠지는데 전략들을 잘 세워서 또 좋은 네. 시장에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네. 오늘 통해서 같이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기운 팍팍 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이슈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좀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들께 힘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도 좀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장세들이 네.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의 종목들을 보면은 당일날 강세 테마들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5G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들이 다른 섹터들보다는 그나마 좀 힘이 센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 테마들이 순환매가 돌아도 이게 지속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하고 테마 종목들 골라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좀 단기적인 1, 2주 사이에 두 자리에 좀 그 성과를 냈었던 종목들 위주로 같이 좀 함께 했었는데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최근 시장에서는 좀 그럴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좀 먼 그림으로 하반기에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맞춰서 때마침 또 뉴스와 이슈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요즘 악재가 굉장히 좀 많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 노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뭐 파업 얘기들이 너무 좀 심각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증시의 분위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빠지려는 명분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직접 찾아가서 이제 뭐 설득을 한다라는 내용들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많이 좀 심각하게 다가와 주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은 뭐 국제유가 상승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파업 뉴스라던가 아니면 또 미국에서는 정치적 리스크들이 나와가지고 또 셧다운 이슈들이 좀 시장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좀 악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종목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네. 내용들이 오늘 뭐 증권사 분석 리포트들에도 좀 글이 좀 몇 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이슈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노조들이 파업을 확대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네. 우리나라 뭐 현대차, 기아차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이슈 나오면서 오늘 네.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 차트 가지고 오셨는데 네. 시장 지금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자막에도 나갔지만은 네. 뭐 좀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 증시에 좀 악재가 그런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는 FOMC에서 좀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든 좀 그 일정이 소화가 되면은 네. 좀 방향을 바꿔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수가 굉장히 좀 계속해서 악재를 계속 명분을 끼워드리면서 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추세가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증시가 좀 많이 같이 밀렸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대장주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까지 많이 빠지면서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좀 많이 암울하실 겁니다. 저도 좀 부글부글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오늘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시장에서는 잠시 뭐 쉬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번 하락 파동에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끝점에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뭐 확실히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낙폭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종목들에 대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우리가 재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새로운 현금 가동을 좀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그럼 좀 많이 빠졌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지금 시장이 빠짐으로써 오히려 좀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저는 좀 정석적인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어서 그러면은 주도주, 유망주 함께 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9월 달이 이번 주면은 다 끝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또 10월 달이 또 새로 이제 오게 되는데 네. 이제 1, 2, 3, 1분기, 그다음에 4, 5, 6, 2분기, 7, 8, 9월 달이 이제 3분기. 오. 그럼 이제 3분기가 거의 끝나가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은 이제 45일 이내에 또 실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쵸. 또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실적주들의 이제 분위기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오. 좀 시기들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앞서서 그러니까 미증시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처럼 글로벌 증시도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못 가고 무거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굉장히 좀 자극적인 테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릴 수도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정치 테마주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또 그쵸. 상한가를 가기도 했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이제 뭐 묵직한 뭐 연기금 수급이라던가 외국인 수급들은 이 시즌에 맞춰서 그럼 이제 시장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믿고 갈 수 있는 실적 잘 지키는 종목들을 좀 고르자. 네. 이렇게 이제 좀 무게 중심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실적 발표 시즌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보여줬었던 그런 특징들을 보면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실제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어려운 가운데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했나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네이버, 아니면은 네. 여기 현대차 나와 같은 있는 현대차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퍼포먼스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생각보다 좀 세게 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약간 모멘텀적인 명분들이 필요한데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파업이 좀 세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사실 그 파업이 엄청난 실적을 막 이렇게 끌어다 주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투자 심리들을 끌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닥 돌파의 좀 기회를 좀 오. 잡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뭐 사실 제 방송을 오랜 기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대차라는 자동차 기업들을 네. 엄청 사랑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엄청난 수익률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쵸. 근데 그때 이후로는 좀 실적 시즌이 지나간 이후부터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먹을 만큼 먹고 그냥 되게 솔직하게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의 이 그 차트를 보시면은 뭐 상승세가 굉장히 잘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7월 지나고 이제 8월 달 접어들면서 뭐 조정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다시 잡으려는 이런 시도들도 네. 뭐 지속적으로 좀 그쵸.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그림을 또 보신다라고 하면은 현대차의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그래서 뭐 여전히 바닥이고 이제 과거에 고점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과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네. 과거의 바닥 저점이 뭐 이번 조정에서 깨진 느낌도 아니고 그다음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려는 이런 시도들은 최근에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제가 외국인들이 요즘에 현대차를 좀 많이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좀 드렸었는데 실제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오. 매물 동향들을 그 수급 동향들을 보시면은 네.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이 뭐 꾸벅꾸벅 좀 잘 담아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조용히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기아차의 그 수급도 보니까 네. 뭐 마찬가지로 뭐 분위기들이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주가에 뭐 강한 퍼포먼스들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뭐 시장보다는 강한 흐름들이 나오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좀 준비를 해놓기에는 좀 수상한 그림들이 제법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혹시 네. 그 앞서서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현대차 일봉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현대차가 뭐 이제 과거에 또 잘 올라갔다가 네. 또 최근 여름 지나면서 또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지는 이유들을 막 또 이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내용들이 현대차가 3분기는 좀 뭐 자동차 업종들의 좀 비수기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좀 그 파업 노조 그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현대차도 좀 그 노조 간에 좀 노사 간에 그쵸.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완전 붉어지기 전에 이제 좀 협상 타결이 나왔는데 이번에 뭐 사실 현대차랑 기아차가 돈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역대급 네. 실적을 내면서 직원들한테 이제 뭐 역대급 뭐 성과급이라던가 뭐 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표를 네. 했죠. 물론 다니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쵸, 비용 좀 부담. 비용 네. 부담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그런 그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주들한테는 좋지 않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고 저는 뭐 지금 찍히고 있고 올해 지금 바뀐 역대급 실적과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임금 인상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들은 7월 달, 8월 달에 주가가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네.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될 만한 내용들이 아니었나 네.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사실 뭐 지난주라던가 저는 오늘도 일단은 뭐 시장을 좀 관망을 하면서 그냥 좀 지켜보고 기다리고 막 부글부글 하면서 좀 짜증이 좀 나는 그런 장세였는데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매력적이고 그럼 지금 기회를 타고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현대차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증권사라던가 외국인 그 매수 물량 주포들은 여기에서 이제 뭐 테마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돈을 좀 잘 뽑아주는 그런 기업들을 좀 원한다. 그럼 그런 쪽 안에서는 뭐 자동차 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기업은 충분히 조건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뭐 현대차, 기아차 뭐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랑 기아차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같이 따라가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있죠. 현대모비스? 네, 뭐 많은 네. 뭐 부품주들이 있겠죠. 부품주들. 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저는 충분히 네. 좀 매력적인 상황이라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뭐 현대차는 올 상반기에 네. 노래를 좀 많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넘어오면서는 조선주들 노래를 불렀었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자동차 종목들한테 음. 재차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네.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이 주도주 지금 현대차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유망주를 또 화신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게 바로 자동차에서 아까 부품주를 네.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화신 가지고 나오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는 자동차 종목들, 뭐 현대차랑 기아차를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는 뭐 사실인데 네. 그 좋은 시기에 사실 현대차랑 기아차를 직접적으로 추천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부품주들, 품주. 제가 이제 그 재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네. 뭐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세 종목으로 화신, 그다음에 이제 SL, 그다음에 현대공업 이 세 가지 종목을 항상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네. 올 상반기, 1분기, 2분기 뭐 이때도 좀 주도 역할을 했었던, 그러니까 좀 그 변동성 측면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여줬던 종목은 항상 좀 화신이었던 것 화신,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현대차랑 기아차의 분위기가 다시금 살아나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화신이라는 종목이 뭐 가장 좀 먼저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현대차랑 그다음에 화신이랑 같이 그 차트를 좀 섞어놨는데 아래쪽이 현대차의 현대차고, 주가고요. 네. 그다음에 위쪽이 이제 화신이라는 화신이네요. 종목의 일봉 네. 차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상반기에 현대차가 뭐 이제 뭐 현대차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주가의 등락이 뭐 이렇게 크게 범위가 막 많이 움직이지는 않죠. 등락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네. 뭐 대형주다 보니까 아무튼 뭐 17만 원에서 한 19만 원 아니면 뭐 20만 원을 넘어가는 이런 위치들이 이제 좀 요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그 시기에 맞춰서 화신이라는 종목은 7천 원대 주가가 뭐 2만 원 이상까지 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화신이 이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매출 비중의 70% 이상이 현대차랑 기아차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화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현기차를 위해 사는 기업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기차의 분위기가 좋을 때 주가의 변동폭이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좀 대장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억을 하셔서 만약에 이제 부품주들의 관심을 좀 가지시게 다시 한번 가지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뭐 화신이라는 종목을 뭐 우리가 좀 1순위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장 역할을 했었던 네. 그런 종목이고 자 다음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화신의 이제 월봉 차트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빠른 성장들이 나오고 있었죠. 월봉상에서도 이게 이제 월봉인데 일봉 차트가 아니라 월봉 차트가 이렇게 양봉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대략 한 7천 원대 주가에서 2만 2천 원대까지 가는데 4개월밖에 걸리지가 않았어요. 4, 네. 5개월 정도밖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가치 성장이 잘 나오곤 있다 하더라도 좀 빠른 성장률이 그 주가의 성장이 좀 나왔던 거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아쉽지만은 주가의 그 조정 속도도 굉장히 좀 빨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량이랑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뭐 추세를 바꿀 만한 그 정도의 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매물대라던가 정고점 부분들까지는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바닥을 잡고 뭐 아랫골이 달리면서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은 이제 좀 터닝 포인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화신의 일봉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뭐 알게 모르게 요즘에 또 시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충분히 떨어진 이후에 그다음에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도 좀 가졌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위쪽으로 보여지는 양봉이라던가 아니면 돌파 시도하는 윗꼬리들이 좀 제법 보여지고 있죠. 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 포함하고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이런 윗꼬리들은 상승 전환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는 제가 좀 많이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뭐 눈이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종목이라던가 부품주들은 이번에 뭐 3분기에 실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4분기 실적이 나오면 또 이제 연간 실적의 그 종합적인 부분들이 나올 텐데 연간 실적은 이미 뭐 역대급 실적들을 또 따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워서 좀 좋은 기업들이 못 갔어요. 다 잡주들이라던가 뭐 근본 없는 테마주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유행 따라서 쏟아지는 뭐 초전도체 이슈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렸는데 시장이 좀 다시 정상 사이클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은 당연히 성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충분히 조정도 나왔고 우리가 뭐 이번 주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뭐 3분기 그다음에 4분기 이어지는 이런 시세 흐름들을 천천히 좀 가져가고 묵직하게 좀 멀리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본다면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충분히 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조선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서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화신이라던가 뭐 SL 아니면 현대공업 이런 종목들은 1분기가 지나는 시즌에 많이 강조를 드려서 뭐 적어도 뭐 30% 이상, 50% 이상의 좀 높은 성과들을 좀 냈었던 종목이니 한번 다시 좀 체크를 해보시고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의 이슈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의 유망주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화신이라는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이고 워낙 또 대표적인 현대차 향 기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가는지 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화신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다비드 전문가님이 장중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세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네모난 검은 박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 QR코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오실 거예요. 그럼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가 1279 걸려 있으니까요. 누르고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어려운 시장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저희도 본격적으로 힌트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최근 뭐 주식시장에서 거의 대세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히든 공략주 오늘도 기대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뭐 이번 주에도 제가 좋은 종목을 좀 나름 뽑아봤는데 사실 이번 달에는 9월 달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종목들이 좀 많이 터져주질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 힌트를 먼저 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에 대해서 신나게 떠들었지만 오늘 뭐 히든 공략주는 반도체 쪽에서 일단은 종목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흐름 좋았잖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충분히 좀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움직임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2차 전지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시장을 좀 다시 상승 방향으로 끌어주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양봉들이 나왔을 때는 그런 주도 견인 업종이 이제 반도체가 되는 경우들이 다시금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한 힌트는 아래 자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반도체를 이제 좀 같이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바닥에서 그다음에 좀 덜 올라간 종목이라던가 뭐 이슈는 있는데 아직 반응이 좀 덜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권장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는 반도체는 좀 저는 시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어떤 날은 막 이제 반도체만 가다 보니까 반도체가 막 되게 잘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그러다가 또 다시 다 같이 좀 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반도체만 다시 집중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쓰고 위쪽으로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이 이제 뭐 바닥을 기고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꾸준하게 이제 주가를 좀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약간 좀 공격적으로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을 같이 올라타서 매수를 하는 게 이번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뭐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심자를 좀 강조를 좀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종목을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 중에 좀 심각하게 이렇게, 심을 자꾸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좀 느낌 있는 종목을 한번 좀 같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이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주셨는데요. 시장이 심히 흔들릴 때는 테크를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자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듣자마자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종목이다라고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마구마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종목에 대한 고민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잠시 후에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 상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자리 옮겨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비드 전문가님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시원하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고민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혹시 아직 못 올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 적어서 문자를 바로 보내주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화면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르님이 올려주셨네요. 오이솔루션 고민되신다고 합니다. 19,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참 5G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움직이다가 네. 오이솔루션 요즘 또 며칠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다행히 비중이 막 많진 않네요. 네. 뭐 이거를 다행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은 뭐 최근에 뭐 통신 장비 5G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거는 맞는데 뭐 시장이 힘을 좀 잘 못 쓰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내려가는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게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19,000원의 매수가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좀 매수하시는지는 좀 되셨을 것 같은데 항상 이게 좀 물려있던 종목들이 내가 이제 좀 기다리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좀 간사하게 바뀌게 되죠. 예전에는 매수가 근처에만 와도 내가 이제 매도하고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매수가 근처에 오고 막 힘을 주고 하면은 이게 좀 욕심으로 바뀌어서 조금만 더 볼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기간 안에 오랜 기간 물렸던 종목들이 한 번에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좀 비중을 줄이거나 좀 욕심을 좀 내려놓는 전략들이 항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번에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5G 관련된 이 통신 장비의 유행들이 그렇게 막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듭니다. 최근에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뭐 좀 주도 테마의 역할을 좀 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대장의 역할은 뭐 솔리드라던가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 장비 종목들의 분위기는 이런 이제 대장주의 분위기를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5G 종목들이 한 2년 이상을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들을 걸었었죠.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실적으로 극복을 해낸 기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요즘에는 테마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년, 4년 연속 적자 기업으로 나오면서 최근에는 갚을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분위기와 거품이 깨지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이 나중에 좀 반등을 하게 되면서 테마주들보다는 뭐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 쪽으로 유행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약간 좀 테마의 끝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를 다시 준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종목은 욕심내기보다는 탈출의 기회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 워낙 바닥까지 내려와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가 다시 저점을 깨거나 이탈이 되는 위협이 되는 구간이 되려고 한다면은 대략 한 13,000원까지 이탈이 됐을 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슈가 끝나면은 13,000원에서 15,000원 부근 밴드에서 계속 좀 횡보를 할 것 같고 뭐 에이스테크의 힘을 좀 보여준다라고 해서 같이 반등을 하면 저는 오히려 좀 탈출의 기회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뭐 다른 종목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신 장비 종목들을 최근에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장기 투자 종목으로는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오이솔루션 일단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 종목 볼까요? 장순자 님이 올려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 고민되신데요. 82,000원 비중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역시 오늘 조정이 좀 컸던 종목이었는데 참 8월에 고점 만들고 너무 많이 빠지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수위 지금. 네. 사실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뭐 가격은 뭐 앞으로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올라갈 때는 얼마까지 갈까요? 이거는 사실 뭐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증권사들 안에서도 분석을 포기를 좀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뭐 이 종목의 펀더멘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에코프로가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분위기가 좀 많이 처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바로 반등을 할 만한 뭐 액션이나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좀 루즈해지고 좀 지루해지고 그런 그림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나오니까 네. 에코프로 차트를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히 하루 반등의 액션이 아니라 뭐 이제 다시 한번 정고점을 아니면 뭐 위쪽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붙었을 때나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130만 원이라던가 아니면 120만 원 위쪽으로 좀 올라서는 에코프로의 이런 그런 그 액션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에코프로 쪽에서는 좀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세 분석들이 하방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좀 많이 올랐고 과열이 좀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처럼 개미들의 그런 응징력들이 예전처럼 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매수가 위쪽으로 수익 전환을 기대하시기보다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 방에 매도가 안 되면은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가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기업적인 분석보다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시되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서 좀 천천히 좀 비중을 줄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HN 일단 이렇게 투자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 많이 올라오네요.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존버님이시네요. 크리스탈 신소재 30% 비중도 많으시고 33,0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르긴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는 매수가를 좀 잘못 올려주신 3,300원이 공을 하나 더 붙이신 것 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참 좀 애매한 그런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네. 크리스탈 신소재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중국 기업인 종목인데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거는 지금 매수 시점 자체가 좀 뭐 되게 당차게 들어가시긴 하셨으나 좀 과열된 위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단기간에도 많이 오른 자리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지점을 어디서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변동성이 많이 발휘된 그런 위치에서 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흔들림이라던가 조정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아직은 뭐 꺾였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 위쪽에 3,500원 밴드랑 그다음에 하방에서는 대략 한 2,400원 2,300원 위쪽에 여기를 뭐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뭐 기술적으로 해석을 계속 풀어본다 하더라도 여기는 충분히 과거에 뭐 전고점이라던가 뭐 갭상승으로 만들어놨었던 주요한 위치, 그래서 지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고 그다음에 3,500원 밴드에도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안을 계속 뭐 횡보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기다려야 되는 거는 이 3,500원의 돌파, 거래량이 실린 양봉 이런 것들을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데 최근에 눌러줄 때는 거래량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려고 양봉에 나올 때는 거래량이 실리는 걸로 봐서 힘이 완벽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여러 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이 저점 구간들, 박스의 하단 구간이 대략 한 2,250원, 좀 낮게 잡으면 2,250원인데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좀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는 구간에서 음봉이 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즉각적인 기술적인 대응으로서는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대략 한 2,250원 이렇게 이제 보고 좀 대응을 해보시고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좀 가지시되 뭐 재차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모멘텀 안에서도 그 이제 좀 발현이 좀 잘 되는 종목이니까 아래쪽에 이탈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기다리시되 3,500원의 이 매물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여러 번 부딪히면서 조금 더 두터워졌거든요. 그래서 3,500원 전 아래쪽 가격들을 혹은 이제 뭐 매수가 부근이라던가 매수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매도하고 비중을 줄이는 그런 목표가로 먼저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존버님이 크리스탈 신소재 올려주셨는데 2,200원 선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하시면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상담은 저희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비드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에 또 전략 챙겨주고 계시고 그날 시장에서 어떤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가지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 코드 1279 걸려 있으니까요. 누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어려운 시장 전문가님과 함께 이겨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상담 시간이었고요. 잠시 후에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어떻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입니다. 고려제강 8월 2일에 함께 해봤는데요. 고점 기준 수익률이 35% 넘게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웨이버스 2번이나 공략해봤던 종목입니다. 30% 가까운 고점 기준 수익률 체크해주고 있고요. 로버스타와 신스틸 20% 넘는 수익률 안겨준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어비스 한 번 더 공략했을 때 14%의 수익률 안겨줬습니다. 히든 공략주 탑5 소개해드렸습니다. 히든 공략주가 참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한테 주셨던 히든 공략주 AS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보스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로보스타는 우리가 8월 달에 준비를 해서 9월 달에 성과가 좀 잘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죠. 신나게 뭐 수익 내고 지금은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해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로봇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로보스타를 한번 좀 다시 그 AS 종목으로 꺼내 들었는데 이번에 그 지난주로 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 일정이 끝났습니다. 뭐 예상대로 많이 몰렸고요. 그다음에 좀 기대감을 좀 더 크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이번에 뭐 두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로봇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청약 일정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는 로봇주들이 앞으로의 뭐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정부의 정책 뭐 이런 수혜들 있지만 뭐 바로 앞에 있었던 거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일정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청약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재료 소진들이 좀 제법은 좀 매도 물량들로 출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절차들이 나오면서 일정들이 또 잡혀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대의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 청약 일정이라는 한번 그 이벤트는 지나갔었고 로봇주들의 가치는 뭐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하반기까지 모멘텀은 저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스타가 우리가 예전에 뭐 잘 사서 잘 먹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제가 제시드렸던 스맥이라는 종목은 뭐 100% 이상의 상승률이 잘 나왔던 종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충분히 조정이 나온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봇주를 준비하는 시기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뭐 우리가 공략했었던 위치 아래로 다시 내려와 버린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제 올 하반기를 보고 로봇주들을 준비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로보스타의 이 최고 수익률 21.34%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시장이 뭐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뭐 지속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추세들이 다 하방으로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안에서 좀 재매수할 수 있는 낮은 기회를 좀 보시는 분들께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로보스타 한번 AS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맥스도 한번 AS 도와주실까요? 네, 코맥스는 지난번도 좀 AS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상당히 우리를 좀 많이 약올리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AS 해드릴 때는 이게 두 자리의 수익률이 조금 못 미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윗꼬리를 통해서 두 자리 이상, 뭐 10% 이상까지는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추세가 연속성이 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 터져야 되는 위치와 그다음에 지지가 되어야 되는 이런 위치들이 이탈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뭐 두 자리 익절을 하고 마무리하셨으면은 뭐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분할 매도 이후에 뭐 남겨놓으셨거나 아니면 대응이 좀 잘 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장은 많이 빠졌고 지금은 종가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매도를 좀 같이 동참을 하시거나 뭐 장중에 이런 기회들이 오면은 수익으로 이제 수익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종목을 좀 덜어내는 관점으로 보시기를 그 시점을 바꿔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맥스까지 에이스 한번 해봤습니다. 자세한 전략도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적어서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 이제 곧 히든 공략주가 공개될 예정인데 힌트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시장이 심히 흔들릴 때는 네. 테크를 봐라였잖아요. 두 번째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그 작가님이랑 PD님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네. 많이들 맞추시고 네. 좀 커피 쿠폰도 많이 받아가시고 선물 하시라고 받아가셔야죠. 그냥 대놓고 그냥 종목을 많이 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저의 추가적인 힌트가 뭐 필요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걸로 다 맞히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네. 뭐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힌트. 제가 그 이제 과거에 반도체 종목들을 얘기를 했을 때는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테마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DDR5랑 연결고리를 지은 종목들이 확실히 좀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과거에 뭐 아비코전자라던가 IS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굉장히 좀 성과가 좋았었던 그런 종목으로 이제 좀 기록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판때기라고 하죠. PCB 회로기판. 그거를 이제 좀 제작을 하면서 DDR5 이슈를 좀 같이 받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번에 뭐 램이 바뀌고 하면은 이제 뭐 메인보드도 바뀌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 규격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컴퓨터와 PC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수요들이 좀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지고 그게 뭐 DDR5 관련된 종목들과 거기에 이제 좀 그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한테는 가치 성장에 좀 기회가 나온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주가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도 있었고 반도체 종목들이 뭐 미증시의 기술주들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도 뭐 힘을 좀
순간순간 조정은 있었으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지금도 뭐 좋은 그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잘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분기 때는 실적이 좀 잘 못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 잘 나왔던 실적들이 조금 좀 뱉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뭐 3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메모리 뭐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좀 그 밴드들이 좀 넓어져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분기 실적에서의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 잘 나오고 그다음에 4분기에 이제 연간 실적을 좀 더 이제 좀 위쪽으로 당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부분들을 보고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가 이제 기판 업체라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저희한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0분 추첨해가지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 이제 드디어 다비드 전문가님이 히든 공략주 공개하도록 할게요. 드디어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저희가 바로 네. 공개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네.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들어봤고 세 번째 힌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세 번째는 네. 뭐 수급의 특징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화면을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수급표를 보시면은 기관 쪽에 매수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 쪽에서도 연속 순매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최근에는 뭐 투자신탁, 뭐 증권사, 연기금, 뭐 이런 기관 위주의 그 매수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일봉 차트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고점보다는 충분히 뭐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지만 최근 시세를 보면은 위쪽 고점을 계속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9월달 현재 위치 대비해서 52주 신고가도 충분히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전고점을 계속 좀 뚫고 있는 상황인데 매물은 소화를 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시장만 조금 더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퍼포먼스가 보여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차트와 뭐 힌트들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맞춰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힌트,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과연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살짝 한번 분위기 보도록 할게요. 존버님이 심택이라고 3개나 올려주셨고 미르님도 심택, 힘들어요님도 심택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다른 정답이 한 개도 안 나오고 있네요. 주식 초보 22님, 개미님도 심택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심택 맞아요? 네, 뭐 보시는 대로 네. 네, 자막에 한글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이라고 네. 하면은 뭐 좀 맞췄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오늘 뭐 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심택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심택이 오늘 바로 히든 공략주였었고요. 가격 전략까지 한번 이어서 챙겨주세요. 네. 오늘 뭐 차트 보면서 같이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뭐 월봉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바닥 다지고 위쪽을 두드리는 모습, 주봉상 차트에서도 바닥 다지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앞으로의 좀 뭐 장기 성장력도 좀 저는 기대를 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시장이 너무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손절가를 좀 멀리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먼저 좀 그 잡아드리면은 하단에 이제 지지라던가 매물이 일봉상 차트에서 쌓여 있었던 34,000원 구간을 저는 하방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위쪽 상단선에서는 저는 목표가를 일단은 45,000원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분할 매도 하시면서 45,000원 정도로 보시고 이제 뭐 47,500원이라던가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모멘텀이라던가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와야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아래쪽인 45,000원 그 목표가를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장 히든 공략주 심택이었습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 자세한 전략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문자 주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했는데 또 내일도 최고의 전문가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내일의 라인업 화면으로 소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의 라이더입니다. 매크로 투자의 달인 제프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매크로 투자 전략을 이용한 종목 발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자료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